오늘부터는 책의 제2부를 낭독해 드리며 순서는 제9회에 이어 제10회로 계속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 저자 체험에 의한 자녀에게 영어 공부시키는 방법 1. 영어 공부 시작 전까지의 생활을 간추려 보다. 신혼 초부터 몇 년간은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우리를 닮은 아이들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축복보다도 어느 보물보다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사랑으로 얻은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예쁘게 자라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둘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가며 우리 가족의 장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던 이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기억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그 당시 저는 두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한 아내에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잘해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아내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집에서 아내의 할 일은 참으로 많아집니다. 기고, 걷고, 뛰고, 일을 벌리는 두 아이의 수발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아내는 늘 미소로 별일 없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저는 늘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저희 아내는 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입히던 옷가지나 자라면서 쓰던 장난감이나 공작물과 책들을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위하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그 3년이 지나 동생이 태어나자 작은 아이는 형이 썼던 물건을 그대로 물려받아 썼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는 큰 아이가 쓰던 옷가지나 장난감, 공작물과 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게 되니 생활비 지출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일이지만 저는 작은 아이가 큰 아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딘지 닮은 것 같아서 흐뭇했고 큰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공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아이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보던 책을 작은아이가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할 것 같아서 더욱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이나 모습들이 자라고 있는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아이가 이제는 다 커서 성인이 된 지금도 저희 부부 정도로 서로 다정다감하게 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2살에서 3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저희 부부는 집에서 두 아이에게 고운 말씨 쓰기를 시작으로 경어 쓰기, 올바른 행동하기, 인사하기에서부터 숫자와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와 한글 익히기 등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나이에 맞는 어린이 독서, 예의 범절, 예쁜 노래 하기, 그림 그리기, 공작품 만들기, 클래식 음악 듣기, TV 어린이 프로 보기,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등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틈만 있으면 둘이서 번갈아가며 즐겁게 가르쳤습니다. 또 정서 교육으로는 틈틈이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집안에 틀어놓아 분위기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아내의 춤이었고 겸사겸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는데 유치원 시절에도 유치원에서 가르침대로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는 늘 책을 많이 읽도록 시켰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시절에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열심히 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읽혔습니다. 아이가 이 시점에 읽은 책이 수백 권에 달하며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위인전이나 문학전집 등 좀 어렵다 싶은 책들도 잘 읽어 나갔습니다. 이런 책들은 모두 대여 서점에서 빌려본 것이 아니고 저와 아내가 함께 가족 나들이 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서점에서 한두 권씩, 어느 때는 서너 권씩을 직접 구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방의 벽은 거의 모두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읽은 책을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하여 책의 내용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책은 동생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취학 전에 아이들이 보통 다니고 있는 어린이 학원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원비가 비싼 것이 큰 이유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이런 학원을 다님으로써 어릴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다 또는 무용이나 미술 또는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학원 선생님께 몇 번 듣다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데 소질이 있나 하고 착각이나 흥미를 갖게 되고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는 열심히 시키지 않고 예능 방향으로 아이들을 끌고 나가게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면에서 저 자신을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이런 예체능 분야는 첫째로 아이를 이 분야에 성공시키려면 부모인 제가 뒷바라지할 돈이 많이 들고 둘째로 이 분야는 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애써 보았자 과학 분야나 인문 분야보다도 성공의 보장이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로 나가다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어 뒤늦게 아차 잘못됐다 싶어 방향을 돌리려 하면 이미 아이는 공부할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로 변하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이런 분야로 접근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돈을 아이에게 책을 사주고 집에서 책을 익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기 전까지는 수백 권의 책을 통하여 한글을 익히고 다량의 책을 읽게 함으로써 한글을 빨리 읽는 방법과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 즉 처음 시작과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이나 사건이 결론 지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책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예의 범절까지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는데도 독서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대형 서점에 가족과 함께 들러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아이에게 알맞은 책을 골라 사와서 두고 한 권씩 익혔습니다. 어릴 때 책에 흥미를 갖는 아이치고 학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이 들이게끔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즉 오로지 부모께서만이 하셔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길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부모님께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올바른 길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별것입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해 주시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훌륭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사주었으며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책 읽는 습관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아이의 저 건너편에는 항상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모습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2. 영어 공부의 최고 좋은 학습 교재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이다. 이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영어 방학이 시작될 때,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 그해 7월 중순이 되자 기회는 있다다 싶어 영어 실력은 없지만 제 자신이 직접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우선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이 서점 저 서점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영어를 처음 공부시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지침이 될 만한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께서 처음 영어를 배웠던 방법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였습니다. 이 방법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알파벳을 익히고 그 다음에 발음기호와 액센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차례차례 심도 있게 공부하며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어린이들은 영어가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선 말부터 배우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후 서서히 글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말하기와 듣기보다는 글을 먼저 깨우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하고 곧바로 중고 서점에서 중학교 1학년 중고 영어 교과서 2권과 서점에서 중학교 1학년 영어 자습서와 테이프를 새 것으로 2권 샀습니다. 또 사선지 영어 노트 10권도 샀습니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용 영어 사전 1권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중1 영어 교과서 1권과 영어 자습서와 테이프와 사선지 영어 노트를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영어 자습서를 준 것은 우선 자습서에는 새로운 단어나 수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단어와 수거의 뜻이 써 있고 문장의 해석이 되어 있으며
가끔 문법적인 설명도 되어 있어 아이가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빠가 아이에게 영어 단어와 수거 시험 문제를 낼 때 아이가 미리 이 자습서를 보고 영어 단어와 수거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는 뭐니 해도 영어 단어와 수거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중학교 영어 자습서를 구입하면 부록으로 단원마다 원어민이 단원의 문장 내용을 읽어 녹음한 테이프가 한 개씩 있었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낮 시간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듣게 함으로써 저녁에 아빠가 읽어주는 영어 본문을 듣는 테스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저도 영어 자습서와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알려주기 전에 미리 책을 보고 읽기와 해석을 해 두었다가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서로 꺼내 보면서 영어 공부를 가르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영어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거나 영어 쓰기 숙제를 내서 영어 스펠링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써서 100점을 맞았을 때와 본문 읽기와 본문 해석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는 영어 100점이라 하여 상금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과가 끝나면 상금을 3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 공부만 시키는 것 외에 용돈 성격을 띤 상금을 주어 영어 공부를 할 의욕이 생기도록 이끌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한 뒤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킴에 앞서 사전에 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내가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과목마다 읽기 시험, 쓰기 시험, 그리고 단어와 수거 시험 이렇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 그 시험에 100점을 받아 합격하면 그때마다 상금 1,000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앞으로 너에게 용돈을 달리 주는 일은 없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여 상금을 타서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상금은 네가 쓰고 싶은 곳에 엄마, 아빠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라. 그 대신 나쁜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거라. 영어 시험은 1과마다 첫 번째 영어 단어 수거 받아쓰기, 두 번째 본문 쓰기, 세 번째 본문 읽기와 해석 등 3가지로 나눠 시험을 보는데 그 규정은 이러하다. 첫 번째 영어 단어와 수거 받아쓰기 시험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아빠가 불러주는 영어 단어와 수거를 백지에 쓰고 그 뜻을 한글로 함께 쓰기이다. 영어 단어 스페링이 하나만 틀려도 안 되고 뜻이 틀려도 안 된다. 100점을 받아야 합격이다. 두 번째, 본문 쓰기 시험은 영어 본문을 필기체로 5번, 인쇄체로 5번, 사선지 영어 노트에 써야 한다. 이 본문 쓰기는 내가 학교에서 다녀와서 낮 시간에 집에서 하는 숙제이다. 아빠는 영어 시험 테스트 하기 전에 먼저 영어 노트에 써놓은 본문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영어 단어 스펠링이 하나만 틀려도 안 되고 마침표, 쉼표 등 부호가 틀려도 안 된다. 그리고 문장에 앞서
문장 앞에 대문자로 쓰는 것이 틀려도 안 된다. 즉 영어 책에 있는 그대로 써야 합격한다. 세 번째, 본문 읽기와 해석 시험은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본문은 네가 낮에 테이프를 들었던 대로 느리지 않게 빨리 읽어야 하고 억양을 꼭 넣어라. 천천히 읽으면 불합격이다. 우리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읽도록 하여라. 가능하면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여라.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말함과 동시에 말뜻이 무엇인지 알듯이 그렇게 연습해라. 그리고 읽기 시험이 끝나면 문장을 한 구절씩 다시 읽고 우리말로 해석해라. 읽기와 해석이 다 맞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영어 시험에 대하여 아이에게 설명하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상금이라는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영어 시험 테스트에 100점을 맞으면 그 즉시 상금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 상금을 받아 자기들의 용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아이가 처음 영어를 배우던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말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마치던 중1학년 1학기까지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엄마와 아빠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아이가 비록 공부는 영어 교과서나 영어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시험을 칠 때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을 보게 시키는 아빠는 이미 자습서에 의해 한번 훑어본 내용을 책을 보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채점할 때 아이가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 엄마가 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 영어 테스트를 꾸준히 아이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사용한 이 훈련과 상금의 방법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아이에게 상금을 주었으며 영어 시험이 100점이 안 되거나 영어 쓰기 시험에서 스펠링이 하나라도 틀리면 즉 95점이 된다면 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관한 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후일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엄격한 방법은 아이가 영어 단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영어 공부를 시작함에 앞서 아빠와 자식 간의 영어 공부 시험과 상금에 대하여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상금을 준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부모 마음은 어찌 그렇습니까? 혹시 실수하여 스펠링 하나가 틀려 95점이 맞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서로 꼭 지킨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아이는 애써 공부하여 상금을 받으려 하는데 단어 하나가 틀려서 100점을 못 받는다 하면은 아빠는 아이가 안쓰러워 그냥 맞은 것으로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아빠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싶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시험 채점을 아이와 함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정확히 했고 틀린 것을 여지없이 조출해 냈습니다. 합격을 못하면 틀린 것을 공부할 시간을 더 준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보게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에 100점을 맞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틀린 것을 다시 보는 과정, 즉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영어 공부입니다.
외국어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아빠의 채점 과정이 허술하면서 아이가 영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가 저에게 오히려 흥미스러웠고 이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 제 10회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